자, 이제 명제 들어갈 차례지. 네. 집합 해보니까 어때? 쉬워요. 너무 쉽지? 아니요. 중학교 때 나왔어요. 너무까지 쉽진 않은데요. 원방은 아휴. 막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원방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원방 수요일 날 진도로 나가주세요. 야 근데 원방 다 영상이랑 다 들은 거 아니야 너네? 저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다시 노트 좀 하고. 한번 할까? 노스 언니 안 했어? 했죠. 한 번 더 하죠. 저 일단 명제 페이지는 56쪽이고 조만간 원방이랑 뭐 이런 거를 좀 가볍게 한번 샥 본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한번 하기는 할게. 오케이. 근데 아무튼 스스로 뭐 영상을 보든 뭘 하든 그런 복습을 계속 하기는 해야 돼 너네도. 그리고 아무튼 수요일에는 수상하는 거야 우리 당분간 수요일에는. 자 그리고 일단 내가 제목을 명제와 집합이라고 썼어. 뭐 이런 제목은 없는데 책에는 나는 이렇게 이제 써놨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명제는 집합이랑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뭐 거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고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집합처럼 풀게 될 거야 결국은.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용어 정리를 잠깐 좀 하자면 56쪽 1번 박스에 명제 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래. 그러니까 집합은 뭐였냐면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지. 뭐 잘생긴 사람의 집합 이런 거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명제는 약간 달라. 비슷한데 약간 달라.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면 돼. 예를 들어서 강태경은 남자다. 이거 참이지. 이게 명제야. 강태경은 여자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제 헷갈리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자고 우리가. 자 그랬을 때 거짓이잖아. 거짓인 게 명확하지. 이것도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어야만 명제가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하면 명제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죠. 아니지. 자 왜냐면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x가 1이면 거짓, 2면 참 뭐 이런 식이지.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이라 그래. 조건. 이거 그냥 쓰고 지울 건데 확실하지 않은 건 조건이라 그래 우리가. 근데 조건을 내가 하나를 더 붙여볼게. 자 이렇게 됐어. 그럼 x는 2. 이것도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을 합쳐버리면 이건 명제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 그러니까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은 왔다 갔다 하는, 즉 우리가 이제 편하게 수학에서 생각하면 문자의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조건이 2개 이상이 만나면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내가 뭐이면 뭐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 계속 보게 될 거야. 명제하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부정 잠깐 나왔어. 부정. 이것도 쓰고 지울 건데 일단 이제 P라는 게 이제 명제라고 하죠. 우리가 집합은 대문자 A, 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명제는 소문자 P, Q, R 이런 거를 많이 쓸 거야. 이 P가 어떠한 명제 또는 뭐 조건이어도 상관없어. 어떠한 명제라고 했을 때 요 놈의 부정은 뭐냐면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P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의 배수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P의 부정은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겠지. 그걸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앞에 물결을 붙인 다음에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돼. not P. 그래서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 부정 해가지고 조금 뭐라고 나왔는데, 자 그 2번 박스에 2번
보면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뭐 이렇게 나왔지. 뭐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정을 때리면 이제 참거짓도 왔다 갔다 한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3번 박스 오른쪽에 이제 3번 박스에 보면 조건이란 말 아까 한 거야.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진리집합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이 명제에 대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전에 명제 P가 뭐 2의 배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럼 요 놈에 대한 집합 P는 뭐 이런 놈이 되겠지. 이게 요 놈의 진리 집합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명제에 대한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진리라는 말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자, 그다음에 넘겨보면 뭐 조건에 부정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냥 부정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6번 박스에 보면 P 또는 Q랑 P 그리고 Q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항상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집합이고 그리고로 연결되면 부집합이라고 그랬지. 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상 뭐 집합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잠깐 넘겨서 일단 책으로 쭈르륵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칠판으로 정리를 할 건데 62쪽 봐보자. 62쪽 바로. 자, P 화살표 Q 요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런 거. P이면 Q이다를 P 화살표 Q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요것도 이제 이따가 볼 건데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6쪽 잠깐 또 보면 명제는 뭐 짤짤한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쭉 보고 있는 거야. 자, 66쪽에 보면 모든 어떤이라는 말이 있어. 이것도 다시 한번 칠판으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모든은 영어로 따지면 all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부 다 성립을 해야 성립되는 거야. 전부 다 성립해야 참인 거고 어떤은 요거거든 요거.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만 성립해도 참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다. 이건 틀린 거지. 전부 다 남자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교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다. 이건 맞는 거야. 단 한 명만 있어도 남자가 뭐야? 참이 되는 거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적으면서 쭈르륵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부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부정. 어떤 P라는 놈이 있을 때 얘를 부정을 때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고 얘를 집합으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P였는데 얘가 P의 여집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부정이 될 거고. 자, 우리 그리고 있었잖아. 그리고를 부정을 때리면 또는이 될 거고 또는을 부정 때리면 그리고가 될 거야. 그리고 모든을 부정을 때리면 어떤이 될 거고 어떤을 부정 때리면 모든이 될 거야. 자, 요거 특히 이거 지금 두 가지 뭐 우리가 한국말 뭐 집합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국말로 생각하면 모든이랑 어떤이 반대말은 아니지. 근데 그냥 부정 때리면 저게 된다고 생각해야 돼. 수학에서는. 그리고랑 또는도 마찬가지야. 반대말은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요게 반대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왼쪽이 크다. 부등식이야 지금. 왼쪽이 크다가 나왔어. 얘를 부정을 때리면 뭐가 될 것 같아? 왼쪽이 크다. 부정을 때리면 뭐가 될까? 오른쪽이. 에다가 이것까지 들어가줘야 돼. 왜냐면 이게 여집합 개념이라 그랬지. 부정이. 여집합 개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가 있어. 그냥 자연수로만 아니 정수로만 치자. 그럼 얘는 2, 3, 4, 5 이런 놈들이지. 근데 정수 전체라면 2, 3, 4, 5 말고 전부 다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요놈을 부정을 때리면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호가 있던 거에다가 부정을 때리면 사라지는 거고 없던 거에다가 때리면 등호가 나타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부정에 대한 얘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집합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해야겠다 일단. 여기에 하자. 자, P 그리고 Q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어떠한 명제인데 여기다가 부정을 때렸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배 법칙처럼 부정을 하나하나 주는 거야. 그럼 P에도 부정을 줄 거고 그리고에도 부정을 때릴 거고 Q에도 부정을 때릴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P 그리고 Q 전체에다가 부정을 때리는 건 not P 또는 not Q랑 똑같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자 얘는 P 그리고 Q야. 부정이니까 여집합인 거고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P여 또는 Q여 요게 되겠지. 자 얘랑 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야 그럼? 우리 배웠던 거지?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내가 드모르간의 법칙 얘기할 때 명제를 하면 증명이 저절로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명제의 부정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당연히 반대로 P 또는 Q에다가 부정을 때리면 얘는 이게 될 거고 얘도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것도 뭐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뭐 제목은 여기에다가 뭐 명제와 집합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전부 다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를 읽을 때는 P면 Q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얘는 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2점 P에 있는 놈이지. 자 그러면 P면 Q이다가 이 그림에서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P에 있는 놈이면 무조건 Q라고 볼 수 있냐? 있지.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요게 되는 거야. 여기서 Q이면 무조건 P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잠깐만. 여기에요? 네. 아 네네네. 네네네. 네 맞아요. 내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이렇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 자 P라는 놈이 이거고 Q가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맞을까? P면 Q이다가 맞을까? Q이면 P이다가 맞을까?
이게 바로 되면 땡큐인데 잘 안 된다 싶으면 집합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자, P 집합을 한번 써보면 2, 4, 6, 8 이런 놈이야. Q를 써보면 4, 8 이런 놈이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있어? 이렇게 포함돼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것들을 보면 Q가 P에 포함돼 있으니까 Q이면 P이다.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 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 눈에 들어오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다 싶으면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이랑 어떤 자, 뭐 아까도 얘기한 건데 모든은 전부 다 성립해야 참인 거고 어떤은 딱 하나만 성립해도 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 그리고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 관계라고도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 뭐 예를 들어볼게. 모든 학생 1등급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자. 여기다가 부정을 한번 때려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모든을 바꿔주면 어떤이 될 거고 어떤 학생은 1등급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겠지. 그래서 참거짓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든 학생은 1등급이다. 이거는 거짓이지. 얘는 거짓인데 요건 어때? 어떤 학생은 1등급이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거짓인 명제에다가 부정을 때렸더니 얘는 참이 나온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명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하여튼 뭐가 막 뭔 말이 나올 건데 사실 뭐 어느 정도 뭐 대충 뭐랄까 칠판에 적은 거 없이 아까 우리 말로만 한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야. 집합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명제는 집합이랑 뭐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들이대면 되는 거고 특히 요거 P면 Q이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이거 요런 의미인 거고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인 거고 요런 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할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집합으로 바꿔서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고. 그러면 문제들을 한번 가보자. 자, 예제 1번은 그냥 눈으로만 봐볼게. 자, 참거짓을 판별하래. 그러니까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어. 자,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명제인가? 소수는 홀수이다. 그럼 명제인지가 좀 헷갈리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냐면 소수 하면 뭐부터 시작해? 2 빼고 나머지는 다 홀수긴 한데 요놈 때문에 안 되지 지금.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고 그럼 명제란 얘기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이거 참이야 거짓? 참. 그러면 명제네. 자, 3번은 명제요 아니요? 이런 거 아니요. 아까 뭐 2x는 4 이런 거 아니라 그랬지? 3번 같은 거 아닌 거야 이거. 4번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러면 명제가 맞는 거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2번부터 제대로 가보자.
이제 2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래 놓고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자 나피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랬어. 진리집합. 자 그럼 나피가 뭔지 한번 써보자 우리.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 나피는 뭘까요? 자, 요게 헷갈리면 나 Q 먼저 한번 봐볼게. 나 Q 뭘 것 같아? 3보다 크거나 오보다 작고. 자, 하나 해볼게. 요거 부정 때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또는을 부정 때리면 그리고 좋아. 그 다음에 이게 되겠지. 즉 이거를 한 방에 써버리면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자, 그 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얘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네. 이해됐냐? 자, 그러면 얘를 부정을 때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요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집합처럼 해볼 거고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그럼. 자, 이게 P야 지금. 그럼 P의 여집합을 찾으면 되는 거지. 나 P는. 그럼 요놈 빼고 전부 다니까 이게 P의 여집합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Q도 이게 Q인데 여기다 여집합 때려버리면 요놈 빼고 전부 다니까 요게 Q의 여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봐도 알아낼 수 있는 거네 우리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연결된 놈은 그리고로 연결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연립부등식처럼 푸는 거야. 지금은 양쪽이 숫자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그럼 우리 이거 한 번 하는 거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 찾는 거지.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는 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립으로 연결됐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교집합 개념이고 그립으로 연결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지금 1번에서 not P 라고 했어.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자, P의 여집합 집합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not P 또는 Q를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P의 여집합 또는은 어떻게 바꿔? 이게 되는 거지. 얘가 뭔지를 봐볼 건데, 자, 집합에서도 비슷한 거 우리 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면 거의 대부분 수직선 사용한다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우리 P여랑 Q를 일단 표시를 해볼 거야. P여 먼저 표시해볼게. P여가 지금 뭐였냐면 1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 요게 P여였고, 자, 그 다음에 Q를 한번 해보자. Q는 뭐냐면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이거였어. 자, 근데 우리 이거 교집합 찾는 거야? 합집합 찾는 거야? 합집합이지. 합집합은 보이는 거 싹 다 합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그래서 부등식으로만 써본다면 x가 3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뭐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요 놈이 있네. 얘는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3번 P 그리고 나 Q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야? P, Q, Q, 이거 되겠지. 자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지 이거. 그렇지. 자 이거 보자마자 P-Q라는 거 머리에 떠올라야 돼. 이 문제에서 써먹든 안 써먹든 간에. 이해되지? 기억나지 이거 한서? 표정이 이상한데?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엄청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집합에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P 이런 놈인 거고 Q요 지금 요 놈이지 요 놈이요. 그러면 3, 5에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다 합치는 거야?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좋아. 그럼 요 부분이죠. 이거는 이거.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요 놈인데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쉽지? 고. 자, 그 다음 바로 3번. 혹시 수신 중간고사 언제 봐? 근데 원래 그런 거를 3월달 시작할 때 다 나오긴 나오지. 네, 거기 큰 그러니까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 나오긴 나오지. 아니 내가 그냥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학교 한번 들어가 봤거든. 홈페이지. 근데 복정부는 1년치가 다 나와 있더라고. 근데 숭신여부는 1학기 것만 나와 있었어. 저희 언제 와요? 얘는 10월 10며칠인가? 10월 달에 가요? 중간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복정 맨날 빨리 보길래 이번에도 엄청 빨리 보나 했는데 지만이 빠르고. 근데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12월 10며칠이야. 크리스마스는 놀 수 있겠구나. 크리스마스 뒤에 보는 건 없어. 아무튼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추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학교가 꼭 삐꾸같이 추석 전에 보는 학교가 있어.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이 9월 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봐버리면 답답하거든. 예전에 내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반인데 그때 내 기억에 동광이랑 풍생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둘 중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학교는 추석 전에 봐가지고 9월 20일인가 보고 다른 학교는 추석 뒤에 봐가지고 10월 20일인가 그게 한 달 차이로 들었었어. 미쳐버린 줄 알았어. 그 한 달 그 중간에 낀 한 달 동안 수업 돌아버린 줄 알았어. 자, 아무튼 3번 봐보자. 자, 참 거짓을 판별을 하라 그랬고, 자, 1번 보니까 x가 3의 양의 배수, 양이란 말은 안 쓸게 그냥.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이거 맞나? 아니요. 3의 배수이면 무조건 6의 배수인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이제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혹시 헷갈린다 싶으면 집합으로 써보는 거야. 얘는 이거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틀린 거지. 요게 참이려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해됐지? 그 다음에 2번 요 놈이면 이거다. 이거 참인가? 자 일단 요거 보자마자 이제 인수분 해보면 되는 거지. x가 1 또는 2야. 자 요거이면 요거다. 참이겠지. 포함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참 될 거. 너무 쉬워. 그 수학 포기하다가도 요 때는 정신 차려야 돼.
x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이거 맞는 걸까? 아니요. 아니죠. 무리수가 뭐야? 루트지 쉽게 생각하면. 루트 3, 뭐 루트 2 이러면 어떻게 돼? 둘이서 하면. 혹시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뭐지? 루트 5라고 하는 사람 없지? 간혹 생겨 요즘에 간혹 생겨. 지금 웃고 있는 애가 나중에 이런 실수한다고 태경아. 자 이런 무리수 맞잖아. 어? 마이너스 맞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자 만약에 x가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둘 다 무리수인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0 되니까 이건 유리수인 거지 유리수. 그래서 얘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나온 거야. 자 지금 1번, 2번을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을 할 때는 뭐 그냥 하니까 나왔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해보니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해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는 걸 내가 찾아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얼핏 생각하면 얘도 참인 것 같이 생긴 거야. 얼핏만 생각하면. 근데 얘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요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례라 그래. 반례. 반대되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예시를 찾아내는 것도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1, 2번 같은 경우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제대로 하는지를 찾아본 거고 우리가 그냥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찾긴 좀 힘들어서 얘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내가 찾아낸 거야. 그거를 이제 반례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반례라는 건 반대되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뭐 거짓임을 증명하는 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P면 Q이다의 반례를 내가 찾아내야 될 때가 이제 있겠지. 그럼 어떤 놈을 찾아야 될까가 이제 중요한 건데 반례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아닌 놈을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XY가 무리수이면 더해도 무리수이다 라고 할 때 얘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놈을 찾은 거야.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요거는 만족을 하는 놈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놈은 만족을 하는데 오른쪽을 만족하지 않은 걸 찾은 거지. 그래서 P면 Q이다의 반례를 찾을 때는 어떤 놈을 찾아야 되느냐. 한국말로 쓴다면 P는 맞고 Q는 아닌 놈을 찾아야 돼. 이걸 명제로 나타내 본다면 P는 맞고 Q는 아닌 거.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P교 Q역 P 빼기 Q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뭐 이상한 말 아니지? 다 알고 있는 말 쭈르륵 쓰기만 한 거야. 유정이 뭐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자, 그래서 반례는 이렇게 P면 Q이다의 반례를 찾을 때는 왼쪽은 맞고 오른쪽은 아닌 이런 놈을 찾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얘기가 이제 예제 4번에 나와 있어. 자, 예제 4번 보면 뭐 그림이 대충 나와 있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 있고 not P면 Q이다가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라. 그러니까 요놈의 반리 찾으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대로 생각하면 요놈의 반리라면 요놈은 맞고 얘는 아닌 이런 놈 찾아야 되는 거야. 즉 명제로 따지면 not P는 맞고 Q는 아닌 거. 집합으로 나타내면 요거 찾는 거지. 이거 드모로 간의 법칙 쓰면 뭐예요? 요거 찾아야 되는 거지. 뭐예요? 요게 답인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반례를 찾아서 이제 얘가 거짓임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 반례라는 걸 찾을 때는 무조건 막 찾는 게 아니고 왼쪽은 맞고 오른쪽은 아닌 거. 왼쪽은 맞고 오른쪽은 아닌 거. 요걸 찾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쭈르륵 쓴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복습 차원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 놈은 맞고 얘는 아닌 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편한데 얘는 좀 이렇게 써야 편하지. 결국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요 놈은 맞고 Q는 아닌 거 해서 찾으니까 뭐 쉽게 나온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명제 단원이 이제 이렇게 참거짓을 판별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너네가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다음 중 참인 명제는 뭐 이딴 거 나온다고.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당연히 뭐 니네 편하게 해준 적 없잖아. 시험 문제가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기억을 딱 봤는데 대충 읽으니까 얘는 무조건 참인 것 같아. 그럼 걔는 거짓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요놈이 거짓일 거라는 생각을 막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안 되고 얼핏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참일 것 같다 싶으면 얘가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찾아봐야 돼. 오케이, 고. 자, next. 자, 5번을 할 건데 잠깐 복수요. 자, 두 집합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때 이제 뭐 했냐면 이런 거였지. 예를 들어서 뭐 A, B로 한다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A가 B보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였지. 이렇게 우리가 외운 내용이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었고 그럴 때는 요 그림 중에서 골라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뭐 있었지? 일단 그냥 그림으로만 그리면 뭐 이런 거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 있었고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서로소 있었지. 서로소.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뭐 추가적인 거 한 2개 정도를 더 했을 거야. 뭐가 있었지? 어? 아니 3개짜리 말고 2개짜리 중에서 두 집합의 위치 관계야지. 얘는 추가적인 거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놓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5번이 뭐였냐면 이런 거여서 서로 소긴 한데 꽉 찬 거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요런 일도 있다. 되게 표정들이 다 달라. 유정이랑 수빈이는 뭔가 약간 미안한 표정이 살짝 껴있는 것 같고 한선은 뭐 어쩌라고 태경이는 15구에 도영이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 표정이야 지금. 자, 뭐냐면 이거야. 요런 것도 있을 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보통은 우리가 A 하면은 여집합을 바깥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집합이 누구한테 포함됐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지. 바깥쪽의 또 바깥쪽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집합 자체를 동그라미로 그릴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이제 5번을 봐볼게.
자, 어쩌고저쩌고 나와놓고 뭐라 그랬냐면 요 놈이 참이라 그랬어. 요 놈이. 자,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뭐 꼭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두 줄로 하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참이라는 뜻이야. 두 줄로 해놓으면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요즘은 뭐 문제 나오진 않는 것 같고. 자, 아무튼 요게 참이래. 이게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뭐이면 뭐이다가 나온 거지. 그럼 우리 이거 집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대부분을 집합으로 바꿔서 푼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바꿔보면 P여가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되겠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면 어째야 돼? 이런 거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P여가 Q의 부분집합이고 뭐 전체도 있을 거. 이 그림 그려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1번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맞냐? 아니지. 참고로 이제 P는 여기서 요 놈의 바깥쪽인 거지. 그 다음에 2번 그렇다고 Q가 P의 부분집합일까? 아니지. P는 요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놈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고. 3번 P 교 Q가 없다. 서로 소다. 맞냐? 아니지. 겹치는 거 많아. 그 다음에 4번 P 합 Q가 전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봐보자. 자, P는 요 가운데만 빼고 전부 다고, Q는 요거야. 이거 싹 합쳐버리면 전체 나와? 네. 나오네. 좋아. 그래서 4번이 맞는 거. 5번은 뭐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거 틀려. 자, 그래서 요거 두 집합의 위치 관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내가 뭐 이건 추가적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 이건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같은 거 겁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 자,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뭐 연립부등식 같은 거 할 때도 뭐 중요한 게 있었고 뭐 그런 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놈이고. 자, 일단 P가 요 놈이고 Q가 요 놈인데 얘가 참이 되도록 만들래. 자, 이런 거 당연히 뭔 직선에다가 해보라고? 수직선. 좋아. 자, 그러면 자, 얘가 참이려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P가 더 째까내야 되니까 P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 자, P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마이너스 2에서 A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Q가 요 놈을 포함하면서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Q를 그려본다면 Q가 뭐 요런 놈이어야 되는 거네.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지금 이거 흰색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 여러 번 했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했었지 우리. 자,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흰색이 여기에 포함됐냐를 물어보는 거야. 되냐? 되네. 좋아. 그러면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쪽도 얘랑 얘가 똑같다면 이런 건데 이래도 돼? 좋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 이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재밌지? 참고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현수쌤이 고1 때 성남고에서, 그때 이제 준민쌤이 성남고였는데, 성남고 시험 문제 중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제 재시험을 봤다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 어? 잠깐만. 맞네. 어떤 거였냐면 봐봐. 우리 지금 내가 방금 푼 풀이가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자연스러워. 근데 그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조금 바꿨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낼 때. 그러다가 뭔 오류가 생겼냐면, 자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그럼 얘가 얘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잠깐 봐보면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는 뭐 이래저래 좀 바꾸다 보니까 이걸 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놈이 나와버린 거야 범위가. 그럼 문제 오류가 생긴 거지. 뭐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런 일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다고 막 시험 볼 때 또 막 혹시 오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꾸 그럴 필요 없어. 괜히 오류 있으면 알아서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제 시험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P가 뭐고? 뭐고?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자, 그러면 not P를 먼저 구해봐야겠다. 일단 이거 집합으로 나타내본다면 P여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고, not P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태경, not P 뭐야? 3? 부정이라고 마이너스 띄고 그러면 안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P여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P여를 먼저 해보자. 이게 P여. 그럼 Q가 이제 더 커야 된다 둘이고, 이게 Q가 돼야 되는 거. 여기가 A-1, 여기가 A 플러스 6 이런 놈인 거. 자, 아까랑 똑같이 한다면 이거지 일단.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등호. 자,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어. 자,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해보자. 자, 이래도 되냐? 안 되지. 자, 이게 내가 예전에 이 부등식 내가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표현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는 너네가 부분집합 이런 걸 몰랐을 때여서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 할 때도 편한 거야. 지금 이 흰색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흰색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 놈인 거지. 그런데 노란색이 이렇게 된다면 이 노란색에는 마이너스 3이 없는 거야. 그러면 흰색이 노란색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눈에 그냥 보이지. 이래서 편한데, 이거를 만약에 막 이지랄 하고 있고 막 등호가 들어가면 뭐 요런다 그러면 뭐 헷갈려 이런 거.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서술형에 이걸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수행평가에서 표현을 해야 되면 이대로 해야겠지만, 아무튼 너네가 그냥 뭐 객관식이나 평소에 공부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야 아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약간 노가리를 잠깐 40초 정도만 까자면, 내가 몇 년 전에 아무튼간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요거 얘기를 해줬어. 이제 어느 날 처음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표정이 좀 이상해. 막 움찔움찔해.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한테 딱 오더니 걔네 아빠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게 나도 아빠한테 배워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혹시 걔네 아빠가 뭐 우리 아빠의 제자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었어. 근데 뭐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니까 이제 등호 확인해야 되지. 요거 이제 등호 안 된다 그랬고 얘는. 요 놈은 등호 되나 그러면? 네. 해도 돼? 좋아. 자 그러면 얘 이렇게 슉 넘기면 요거 얘는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게 답이 되겠네. 고! 저희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뭐 안 힘들잖아 지금. 휴메니. 어디서 나는 소리지? 세경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몇 분이야? 7시 48분. 지금 많이 나갈 수 휴메니. 도영이 외계어를 있겠네. 자, 그 다음 예제 7번. 예제 7번까지 하고 뭐 잠깐 쉬자. 잠깐이요. 그 다음에 역과 대우라는 게 있어. 문제가 몇 개 안 돼. 3개밖에 안 돼. 거짓말. 우리 빨리 하고 또 시험 대비하고 뭐 그래야지. 거짓말. 지금 원방이랑 도영이 이동 다 나가잖아. 아 원방 진도로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조만간 할 거니까 아무튼 이걸 보니까 아주 빨리 나이스. 해놔야 돼. 아주 나이스.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참인 걸 고르래. 기억. 모든 x에 대하여 이거다.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싹 다 성립해야 된다 그랬지. 싹 다. 자, 이거 풀어보면 넘겨서 슉슉 하면 x가 3보다 작다는 건데 전부 다 x가 3보다 작은가? 네. 맞지? 이게 맞는 거야. 너무 쉽네. 양재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떤 x에 대하여? 요거래. 자, 요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자, 마이너스까지만 크게 얘기하고 뒤에를 흐리면 안 되고. 그렇지. 요거. 이거지 이거. 자,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딱 하나만 들어가도 돼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는 게 있는지 봐봐. 없지. 그러면 틀렸다. 자, 그다음에 디귿. 얘도 어떤. 자, 요거 얼른 해보자. 이거 원래 이제 또는이야 이거 또는. 자, 어떤이니까 하나라도 들어가면 돼. 하나라도 있나? 네. 있지. 오케이. 오케이. 리을 모든. 아, 좋은 표현 나왔어. 자, 이거 뭔 뜻일까? 절대값에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뒤가 명확해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절대값과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x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아 몰라 근데 저거 틀린 거 같아. 틀렸어. 자, 봐봐. x라는 놈이 있는데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대.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봐. 양- 3 같아요. 똑같지?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3은 틀려요. 씌우면 바뀌지. 네. 그럼 뭔 얘기일까? 양수만 해당한다. 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돼. 0. 0까지.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거 겁나 자주 나와. 아, 이 새끼. 딱 타이밍이 왔어. 여보세요? 네. 자, 그럼. 자, 모든 맞아? 아니요. 아니지? 틀렸고.